오늘은 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 나는 태국 방콕에 살고 있는 10년차 유부남이자 20년차 광고 모델, 그리고 조금 오랫동안 느린 걸음을 걸은 무명 배우다. (20대) 초반 나름 런웨이 좀 걷는다는 패션 모델로 시작해 TV 광고 모델로도 적지 않게 일을 하면서 20대를 보냈다. 그렇게 20대를 바쁘게 보내면서 20살에 입학한 연기과를 30살에 졸업하게 되고, 그 후 전공을 살려 배우의 길로 들어섰지만 나의 기대와는 달리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 한참을 방황했다. 그 와중에 나의 방황을 한 번에 때려잡은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결혼과 동시에 내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에 서막을 맞게 된다. 결혼과 동시에 홍콩의 유명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을 하게 되고, 결혼 한 달 후 트렁크 가방 하나만 끌고 우리는 홍콩으로 넘어갔다. 그 당시 홍콩행은 나에게 차선책이자 현실에서의 도피였지만, 홍콩에서의 일은 기대보다 많았고 짭짤했고 안정적이었다. 무시무시한 집값으로 악명 높은 홍콩답게 내가 살던 집도 손바닥만한 낡은 집이었지만, 커다란 창밖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달빛이 우리 집만 비추고 있는 것 같아 좋았다. 하지만 1, 2년이 지나자 결국 내 발목을 잡는 높은 임대료, 닭장처럼 작은 집, 높은 습도로 인한 곰팡이와의 싸움, 작은 땅 안에서의 쳇바퀴 같은 답답한 일상에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삶의 질은 늘어가는 통장 잔고에 반비례했다. Creeping up behind me like the dark before the morning, and over my head. Oh, oh, I can't seem to shake it. It will take me without warning, and over my head. Oh no, thought that I was different. Maybe 그렇다고 홍콩에서의 기억이 나빴던 것은 아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몽글몽글한 애증의 시절이다. 단지 우리가 자본의 힘보다는 자유의 힘을 조금 더 갈망했던 것 같다. 그러던 와중 그득그득 역마살로 무장한 아내가 제안을 했다. 태국에 가보는 게 어때? 세계에서 광고를 제일 잘 찍는 나라가 태국이야. 광고 모델이라면 태국 광고를 꼭 한 번은 찍어봐야 돼. 이때 나의 처음 반응은 이랬다. 태국. 아내는 오랫동안 광고회사에서 일하면서 태국의 광고회사와도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나에게도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며 나를 설득했지만, 나에게 태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볼 생각도 해보지 않은 너무나도 생소한 미지의 나라였다. 태국에서 한국인이 광고 모델을 한다고? 태국 광고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말 태국 광고들은 기발하고 참신했다.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빠져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나도 저 광고들 속에서 연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거짓말처럼 불쑥 태국의 어느 모델 에이전시에서 우리와 계약하지 않으래 하는 오퍼가 들어왔다. 타이밍이 너무 드라마틱해 생각할 틈도 없이 귀신에 홀린 듯이 일사천리로 계약하고 한 달 후 바로 태국 방콕으로 넘어왔다. 그때가 2016년. 태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상상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 한국이나 홍콩보다 모델 단가는 조금 낮았지만 물량이 훨씬 많고 근무 환경은 한국보다 훨씬 더 좋았다. 일단 광고의 스토리보드가 너무 재밌고, 정확한 근무 시간, 정확한 오버타임 페이, 정확한 모델료 수령 날짜, 무엇보다도 촬영장 스태프들의 자유로운 바이브는 내가 이를 100% 온전히 즐기게 해줬다. 렌트비는 홍콩의 3분의 1만 내면 홍콩에서의 집보다 3배는 넓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었고,
저렴한 물가와 맛있는 음식. 일이 없을 땐 여행을 하며 천혜의 자연을 누릴 수 있다니 이런 세상이 있었네? 라며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됐다. 안녕하세요, 최병찬입니다. 안녕하세요, 81년생.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의 배우의 꿈을 버리지 못한 미련한 마음에 1년 계약이 끝난 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돌아간 한국에서 다시 매니지먼트사와의 계약을 맺고 배우의 길을 걸어보려 하지만 이루고 있습니다. 자꾸 태국에서의 그때를 뒤돌아보게 될 만큼 태국에서의 1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1년이었다. 돌아가고 싶다. 갈까? 결국 한국에 돌아간 지 2년 만에 2019년 12월 우리는 겨울옷을 모두 버리고 모든 짐을 싸서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사이 우리 식구가 된 도도와 함께. 감사하게도 그 전에 같이 일했던 회사에서도 흔쾌히 다시 재계약을 해줬고 오자마자 일도 순조로웠고 같이 비행기 타고 날아온 도도도 잘 적응해줘서 시작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다. 방콕에 다시 돌아온 지 막 2-3달도 안 됐을 때 역병의 시대가 시작됐다.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고 거리 두기를 시작하고 통금이 시작되더니 모든 일이 중단되고 도시 봉쇄가 시작됐다. 말 그대로 그 당시 정말 집에 갇혀 할 일이 없어서 유튜브란 것을 시작했다. 지금 보면 오글거리기 짝이 없는 첫 영상을 시작해서 뚝딱뚝딱 일기 쓰듯 기록하던 것이 3년이나 계속하게 될지는 몰랐지만 하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왔다. 큰 애정은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유튜브를 한 덕분에 암울하기만 할 뻔했던 지난 역병의 시절에도 힘겹지만 소소하게 빛나고 있던 우리의 일상이 영상으로 기록되고 그 추억을 일면식도 없는 타인들에게 공감받고 응원받으니 신기하고 소중했다. 덕분에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시절을 무사히 넘기고 다시 나는 방콕에서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빗나간 계획은 더 나은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오리지널 집돌이 재질이었던 나는 역마살 가득한 아내를 만나 2년에 한 번씩 짐을 싸서 바다를 건너다니고 어린 시절 길고양이 눈만 봐도 무서워했지만 지금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두 고양이 아빠가 되었다. 오디션에서 떨어질 때마다 극도의 우울증을 겪던 어두운 무명 배우에서 낯선 땅의 행복한 외노자가 되기까지 어느 것도 계획한 것이 없었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결론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갇혀있던 나에게서 열린 결말로 달려가는 내가 된 것만 해도 나에게는 인생 역전이다. 앞으로의 나도 여전히 나는 모르겠다. 여전히 다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겠지만 그저 주어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것. 자주 업로드하지 못해 채널의 성장은 더디고 팬데믹이 끝난 후 한꺼번에 밀려든 일들에 치여 매일 만성 피로를 노래 부른 나와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는 아내의 과부하로 인한 잦은 파업 선언으로 채널의 존폐를 고민하는 과정을 겪었지만 오랜 고민 끝에 우린 우리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기로 결정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우리에겐 완벽하게 따뜻한 태국이란 나라에 골목골목 모퉁이 하나하나 다 멋진 방콕. 맛있는 이야기는 덤. 그 속에서 외노자로서의 다이나믹한 이야기. 1년 전 우리 가족 막내로 합류한 방콕 스트릿 출신 마너리를 포함한 2인 2묘 가족의 소소한 이야기도 좀 더 이어 기록해 보려고 한다. 재정비의 시간을 갖는 동안 그래도 내심 구독자님들이 모두 머물러주길 바랬는데 마음과는 달리 매일매일 수십 명씩 빠져나갔어요. 섭섭하지만 섭섭하지 않아요.
섭섭하지만 섭섭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도 조용히 옆에서. 아직까지 남아 계신 구독자 여러분, 인스타로 안부 물어봐 주시는 분들, 태국 여행 중 거리에서 제 사진을 보고 찍어 보내주신 분들 덕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 먹을 수 있었어요. 다시 돌아왔으니 조금 더 열심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어긋나는 계획들의 연속인 불안정하지만 다이나믹한 그저 지치지 않고 살아내가는 저희 이야기를 응원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저도 모두의 하루하루를 응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